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2026학년도 산들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입니다.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문제를 풀이할 필요는 없고요. 일부 문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거 따라오시죠. 우선은요, 1페이지는 이제 준행 개시였기 때문에 2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2페이지에 어떤 문제 볼까요? 7번부터 보죠. 7번 문제는요, 몇 자리 자연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몇 자리 자연수인지는 어떻게 봐? 그치, 10의 거듭제곱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문제를 좀 써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 자, 예를 들어서 245가 있어. 근데 이거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했어. 너 몇 자리 자연수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봐라. 2, 4, 5 뒤로 공을 몇 개 붙이란 얘기야? 5개 붙이란 얘기죠. 그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가 5개니까 8자리 있어. 괜찮아요? 10의 거듭제곱은 결과적으로 뒤에 붙이는 공의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자릿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10의 거듭제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10의 거듭제곱이 몇 개가 붙는 건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괜찮나요? 자, 해볼게요. 2는 7개 있고요. 그리고 15는 3 곱하기 5잖아. 맞죠? 자, 그러면 2는 7개 있고요. 지수의 분배 법칙 3 5개 있고요. 5가 5개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10은 몇 개 만들어지나요? 2 하나와 5 하나가 만들어서 10을 만듭니다. 그럼 10은 몇 개 나온다? 5개 나오지. 2 5개, 5 5개 쓴 거야. 그럼 2가 몇 개 남아? 그치, 2는 2개 남고요. 그리고 뒤에 3의 5제곱도 있었지. 괜찮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요것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4 곱하기 이거 몇이야? 243이지. 그럼 243 곱하기 4 하면 되네. 972군요. 그럼 얘는 결국 972 뒤로 공을 몇 개 붙여라? 5개 붙여라. 그럼 몇 자리 수다? 8자리 수다. 이렇게. 됐죠? 몇 자리 자연수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10의 거듭제곱을 잘 살펴본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몇 번 문제야? 없어요. 넘기죠.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27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내래. 이거 못 나타내는 사람 있냐는 거지. 있을 수 있어요. 자, 27분의 5 소수를 어떻게 나타내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5를 뭘로 나눠라? 27로 나눠라. 그럼 5 안에 27은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요. 그럼 50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은 27. 그럼 몇이야? 230인가요? 그럼 요 안에는 몇 번 들어가? 8번. 그러면은 7, 8에 56이니까 216. 자, 140이죠. 그럼 여기 5번 들어가네. 135. 다시 한번 뭐가 등장? 5가 등장. 그럼 스톱. 여기서부터는 반복. 맞아요. 0.185, 반복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0.185. 그러니까 순한마디 위에다가 점탱이. 세 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17번째 자리에 숫자까지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다. 그럼 생각해봐라. 185 이거 17개 나오면 돼요. 그죠? 조금 멋있게는 1이랑 8이랑 5 이 세 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3개씩이 세트잖아. 그럼 17개까지 들어가려면 요 3개씩은 5묶음 나오고요. 3, 5, 15. 그리고 2개만 더 더하면 되겠네. 괜찮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해봅시다. 아멘.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13번으로 가자. 13번은 두 분수가 나왔어요. 132분의 3 있고요. 그리고 105분의 7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 내가 별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거 문제에서 A라고 나왔다. 그냥 고치기 귀찮으니까 우리 그냥 이게 별이 A다. 자, 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유한소수가 될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되죠.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으면 돼. 분명히 이래서 기약분수로 나타내야 돼. 자, 그럼 우선 얘부터 기약분수 나타낼까요? 요거 3, 42, 3, 42, 44분의 1이야. 기약분수로 나타낼까요? 얘는 7, 1은 7, 7, 5, 35. 괜찮아요? 그럼 이거 잘 보시면 44분의 1이라는 이름은 44는 2의 제곱 곱하기 11이잖아. A를 바꿀게요. 그랬을 때 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A는 당연히 누구를? 그쵸. 11의 배수여야 된다. 그리고 얘도 볼게요. 이거 지금 뭐야? 15죠? 15는 뭐야? 3 곱하기 5잖아. 여기에다가 A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려면 당연히 누구? 그치. A는 3의 배수여야 한다. 그럼 11의 배수면서 3의 배수입니까? 결론. A는 뭐의 배수? 그죠. 33의 배수.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33. 아멘.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15번입니다. 15번은요, 우리가 이제 수의 분류를 다시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뭘 배운 거냐면 이제 유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운 겁니다. 유리수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분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다 유리수인데 그건 이제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유리수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 유리수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쁘게 생긴 정수, 딱 떨어지는 예쁜 수죠?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리얼 분수, 리얼 소수입니다. 8분의 3, 0.75 뭐 이런 거 있죠? 됐죠? 그지? 자, 그리고 정수 안에는 뭐가 있어? 자연수. 양의 정수라고 부르는 자연수가 있고요. 자연수에다가 음의보호를 붙인 음의정수. 이것만 있는 거 아니다. 누구 있어? 0. 놓치면 안 되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리얼 분수 소수잖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이걸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러니까 소수를 좀 분류해보자. 소수에는 예쁜 유한소수. 자, 유한소수 될 조건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유한소수가 아니야. 계속 뭐가 계속 나와. 딱 떨어지지 않아. 자, 이런 게 바로 무한소수인데요. 무한소수 안에서도요. 순한 마디가 있는 순한소수가 있고요. 순한소수들은 죄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다 유리수야. 근데 비순한 무한소수가 있잖아. 순하지 않는 무한소수요. 비순한 무한소수의 대표적인 아이가 파이 같은 건데 파이 같은 건 절대로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 그러니까 얘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이다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유리수는 순한 소수까지만 요만큼이 이제 유리수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거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체크하면 됩니다. 기억. 순한 소수 중 유리수가 아닌 거 있다. 노노노. 순한 소수는 죄다 분수로 표현 가능. 그러니까 기억 탈락. 그리고 니은. 유리수 중에는 순한 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있다? 아니요. 유리수 중에는 순한 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없습니다. 비순한 무한소수는 죄다 무리수예요. 유리수가 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디귿 보죠. 디귿. 모든 순한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야스. 그래서 얘는 다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그리고 리을 보세요. 리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 그럼 누구야? 순한소수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군요. 15번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자, 그리고 뒤로 넘겨서 16번입니다. 16번. 자, 앞을 좀 치울게요. 앞을 치우자. 자, 16번 문제 좀 읽어봤나? 16번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뭐냐면 안 어려.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분의 3을 순한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대요. 이때 15보다 작은 자연수, 15보다 작은 자연수 x가 될
가다가 순환소수가 될 조건? 그럼 유한소수가 될 조건 먼저 생각을 해봐. 유한소수가 되려면 기하분수로 나타났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면 돼. 그쵸? 근데 순환소수니까 그게 아니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x에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5 들어가고 4 들어가고 이런 거 안 된다고. 그치? 그거는 유한소수가 될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 2, 3도 안 돼. 왜냐면 3 약분되잖아. 2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표현하는 거 안 되고, 그리고 3이 한 개 들어가 있는 것도 안 돼. 됐죠? 2나 5 이외에 기하분수가 나타났을 때 다른 소인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부터? 6 안 돼. 3으로 약분되니까. 그럼 7. 9는 되네요. 왜냐면 3이 한 개밖에 없어서 약분해도 3이 있어. 그치? 그리고 또 누구 있어? 11. 또 누구 있어? 13. 12도 안 돼. 약분해서 3이 뒤지거든요. 그치? 그래도 누구 있어? 14. 15는 할 필요가 없어요. 15보다 작은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요. 그치? 자,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수들은 이렇게 5개고요. 요것을 더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요. 그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이요. 17번 2x 더하기 5가 3분의 4x 더하기 a.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인 해가 없을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봐봐. 양변에 3을 곱할게요. 6x 더하기 15. 4x 더하기 3a요. 자, 넘깁니다. 끼리끼리. 그럼 여기가 2x고요. 여기 들어오는 건 3a 15죠? 나 지금 얘 2항하고 2항 했다? 그리고 뭘로 나눌 거니? 2로 나눠야지요.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봤더니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인 해가 없대. 어머, 그거 아니야. 자연수는 뭐부터가 자연수야? 그치? 1부터가 자연수야. 그럼 1, 2, 3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그쵸? 1, 2, 3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럼 생각해봐라. 요 놈, 얘가 동그라미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럼 이 안에 자연수 있어, 없어? 있잖아, 1. 얘가 만약에 딱 1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자연수 있어, 없어? 있잖아, 1.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인 해가 없으려면 2분의 3a-15라는 요놈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1보다는 어느 쪽?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2분의 3a-15라는 요놈이 1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한다. 양변에 2 곱합니다. 2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3a가 17보다는 작아야 하니까 a는 3분의 17보다 작다. 답이겠네요. 괜찮아요? 그죠?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19번 볼 거고요. 이제 활용 문제 2문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9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논술형 3번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울게요. 19번 문제는 읽어봤니? 산들이가 지금 뭐한대? 맞아요. 생일잔치를 하고요. 생일잔치 쿠폰이 있는데 지금 어떤 쿠폰이 있냐면 A 쿠폰은 생일자 1명 무료, 그리고 B 쿠폰은 전체 식사 금액의 10%가 할인이랍니다. 볼까요? 자, A 쿠폰이 있고요. B 쿠폰이 있어요. 얘는 1인 무료. 그럼 10명 가면 9명 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고, B 쿠폰은 10% 할인. 그거 안에 10%를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는 90% 금액만 내려, 뭐 이런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또 하나. B 쿠폰으로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얘기는 더 싸다는 얘기야. 싸니까 유리한 거야. 괜찮아요? B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총 금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B 쿠폰으로 낸 지불한 금액이 더 싸다고, 이렇게 식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지금 A명이 음식을 먹으러 가요. A 쿠폰을 사용하면 한 명 금액이 무료다. 그러니까 몇 명 금액만 내면 되냐면 A-1명 금액만 내면 돼. 근데 원래 여기가 한 사람당 15,000원이에요. 그러면 A 쿠폰으로 식사를 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 그리고 B 쿠폰을
15,000원에 10%를 할인하면 1,500원 할인이다. 다시 말하면 90%만 내세요. 이런 얘기기도 하고요. 괜찮아요? 근데 몇 명이 갔어? A명. B 쿠폰으로 지불하는 게 더 뭐하다고? 싸다고. 자, 이거 전개하면 진짜 이상한 거야. 양변을 뭘로 나눠? 15,000원으로 나누시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A-1이 크다. 자, 이거 계산하면은 100분의 90이니까요. 10분의 9A요. 넘깁니다. 10분의 1A. 넘깁니다. 1이죠? 그러니까 A는 뭐보다? 10보다 크다.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11명부터는 B 쿠폰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논술형 3번. 그러니까 논술형 3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가 이제 바로 그 거속시 문제죠. 자, 거속시 문제 정리를 좀 해줄까? 1번 공식이죠. 거참, 속 시원하자,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네, 시속을 분속으로 고칠 줄 알아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언니가 시속 4km다? 그럼 이 언니는 60분에 4,000m를 간다는 얘기다? 그러면은 1분에는 얼만큼 가는 거야? 물어보면 60으로 나누지. 그지? 그럼 60으로 나누는 거니까 60분에 4,000m를 가는 거야. 맞아. 약분 좀 할까요? 이거 약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200m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속력을 분속으로 나타내면 3분의 200m 퍼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이거 언니야, 언니. 언니야. 자, 그리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 동생은요, 시속 3km. 시속 3km. 시속 3km의 의미는 60분 동안 몇 미터? 3,000m를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1분에는 나눠야지 뭐, 그죠? 60을 나눠. 60분에 3,000m를 가겠다는 얘기죠. 약분할까요? 피읍.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1분에 50m가. 그러니까 50m 퍼분이에요. 괜찮아? 시속을 분속으로 고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죠?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디다 쓰냐? 여기다 써도 될까? 그래? 시간차 출발. 똑같이 출발하면 좀 좋아. 근데 막 5분 후에 출발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4시에 출발을 했어. 그리고 4시 30분에 어쩌고저쩌고가 됐어. 30분 동안 이동한 거죠. 그지? 그리고 B는 10분 후 출발을 했어. 그럼 얘는 분명히 4시 10분에 출발한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4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4시 30분에 어쩌고저쩌고 일이 발생을 했다면 이 친구는 20분 동안 작업을 했구나. 다시요. A는 총 30분 작업했죠. 근데 늦게 출발하는 애 있잖아. 늦게 출발했으니 작업을 덜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20분 동안 작업했다 인정? 괜찮아요? 다시 내가 X분 동안 어떤 일을 했어. 근데 10분 늦게 출발했잖아? 그럼 얘는 X-10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인정? 늦게 출발한 놈이 덜 했다. 괜찮아요? 이렇게 시간차 출발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하면 짜잔!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 집이에요. 집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 이게 집이다. 그냥 집이라고 쳐.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에서 언니는 시속, 그리고 동생은 이렇게 가요. 언니야, 동생아, 이렇게.
건데 지금 1번 문제를 보면 언니가 출발한 지 X분 후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분속으로 고쳤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언니의 속도는 3분의 200m/분. 자, 동생의 속도는 속력은 50m/분. 자, 이렇게 놓을 거고요, 속력을. 그리고 봐봐. 언니는 X분 동안 이동을 했대. 근데 동생이 언니가 출발하고 나서 6분 후 출발이야. 늦게 출발했구나. 그러면은 덜 작업했겠다. 맞아. 언니가 X분 갔어? 6분을 출발해? 그럼 너는 X-6분 간 거야. 인정하나요? 좋습니다. 그럼 언니의 X분 동안 얼만큼 이동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언니가 이동한 거리 3분의 200x. 언니가 이동한 거리. 괜찮아요? 동생은 그때 어디까지 이동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뭐야? 동생이 이동한 거리.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X분 후에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1.8km 이상이네. 그럼 이만큼 떨어진 거리면 언니 거리 더하기 동생 거리. 맞죠? 근데 그게 1.8 이상. 얘는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1800m 이상. 이렇게. 괜찮아요? 좋아요. 자, 계산할게요. 3을 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00x. 3을 곱할게요. 150x 마이너스 3을 곱하면 1800 곱하기 3 이렇게 썼어. 좀 이상한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좀 할 건데 계산이 50으로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있거든. 50으로 나누면 얘 뭐야? 4x. 50으로 나누면 뭐야? 50으로 나눌게요. 그럼 50으로 나누면 5, 35, 5, 6에 30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4x 더하기 3x 마이너스 18. 자, 이거 계산하면 108이죠? 그러면 7x가 넘기는 거니까 126. 됐어? 그러니까 x는 7로 나눌게요. 7, 1은 7. 맞아. 7, 8에 56. 그러니까 2번 답까지 해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상 떨어지는 것은 언니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부터이니? 18분 후. 괜찮아요? 자, 마지막 문제가 조금 그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석씨는 충분히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할 부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안녕!